안녕하세요, 여러분. 65세가 넘으신 분들,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쓸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 헤어지셨거나 자녀들이 독립해서 집이 더 고요해진 것 같아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 마음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도 65세 이후에요. 나이 드신 후에도 감정과 친밀감을 되살리는 건 정말 가능하고, 심지어 더 풍부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고,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비디오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어요. 7가지 간단한 팁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경험담과 실생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할 테니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먼저, 사랑을 다시 시작하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그 따뜻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할머니가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취미 클럽에 가입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한 걸음 내디디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되셨대요. 이처럼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익숙한 일상에 갇히기 쉽잖아요. 하지만 커피숍에 가서 혼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해보거나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며 미소 짓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68세 된 어르신 한 분은 요즘 온라인으로 사진 동아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컴퓨터 다루는 게 어렵다고 하셨지만 조금씩 배우면서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셨대요. 이 방법의 핵심은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새로운 걸 해볼까?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연결이 생기고 그 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나이 든 분들이 새로운 활동에 참여할 때 우울감이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쩌면 오래된 추억이 떠오르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이제 그 다음으로 사랑을 되살리는데 중요한 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나 가족과 자주 연락하시나요? 제가 생각해보니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기 쉽잖아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기존 관계를 소중히 키워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 동창회에 가보거나 이웃집 어르신과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저는 제 삼촌이 67세 되신 해에 고등학교 친구를 다시 만나서 매달 모임을 가지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웃음이 터지게 되셨고, 그게 서로의 감정을 다시 깨우는 계기가 됐대요. 이걸 실천하려면 먼저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들 중에 오랜만에 연락할 만한 분이 계신가요? 주말에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함께 산책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이어지면서 친밀감이 생겨요.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아요. 거기서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나면 공감이 더 잘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매주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임에 가시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셨어요. 그분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의 포인트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작은 행동, 예를 들어 메시지 보내기나 산책 약속 잡기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감정을 되살리는 데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몸이 변하거나 건강이 약해지는 걸 느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쉽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소중해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72세 된 분은 요즘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지만 가벼운 산책부터 해서 지금은 매일 30분씩 걷고 계세요. 그 덕에 몸도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나신대요. 이 방법은 3단계로 나눠서 실천할 수 있어요. 먼저,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과일 한 조각과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아니면 가드닝 같은 거요. 제가 본 한 어르신은 정원에서 꽃을 기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이 꽃처럼 나도 아름다워질 수 있어라고 느끼신대요. 세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세요. 매일 일기를 써서 좋은 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같은 작은 것부터요. 이걸 하면 자기 사랑이 쌓여서 타인과의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생겨요.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이 과정에서 새로운 만남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제 이 방법들을 생각해보니 정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사랑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다른 팁들도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 방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다른 팁들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7가지 방법 중에서 3번째 방법에서 자기 돌보기의 중요성을 다뤘으니 이제 4번째와 5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이 팁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이 새벽이나 아침 시간을 활용해 감정을 되살리는 오골 모닝 루틴들 일부를 바탕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건강한 아침 루틴은 자기 사랑의 연장선상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와 가벼운 산책이 어떻게 감정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보죠. 이 루틴들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밝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며 이 루틴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바로 건강한 아침 루틴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아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기분과 에너지를 결정짓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생각해보니 젊을 때는 바쁜 일상 때문에 아침을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게 딱 맞아요. 이 방법의 핵심은 굿모닝 루틴 중에서 건강한 아침 식사와 가벼운 산책을 중점으로 하면서 몸이 건강을 통해 감정을 되살리는 거예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부터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아침을 제대로 먹는 게 왜 사랑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간단히 말해, 좋은 영양이 몸의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그 에너지가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68세 된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건강한 식사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게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아침에 신선한 과일과 요거트를 먹으면 기분이 상쾌해져서 동네를 산책할 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을 실천하려면 먼저 간단한 메뉴를 준비해보세요.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 한두 조각 사과, 바나나 또는 딸기와 함께 요구르트나 통곡물빵을 먹는 거예요. 만약 건강 문제로 식단을 조심하셔야 한다면 영양사나 의사와 상의해서 맞춤형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아침 8시쯤에 테이블에 앉아서 천천히 먹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TV나 라디오를 켜서 뉴스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즐기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든 분들이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할 때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우울감이 줄어든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건강한 아침 루틴을 유지하니 사회적 상호작용이 20%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사랑을 되살리는 데 딱 맞는 효과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오늘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작은 습관이 이웃집 어르신과 차 한 잔 마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루틴의 두 번째 요소, 가벼운 산책으로 넘어가 보죠. 아침 식사 후에 20-30분 정도의 산책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워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관절이나 체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강도가 낮은 산책을 추천해요. 예를 들어 동네 공원이나 집 근처 길을 천천히 걷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 70세 된 친척분이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셨대요. 그분은 처음에는 그냥 혼자 걷기 시작했는데 길에서 마주친 어르신들과 인사하다 보니 대화가 이어지더라. 그게 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책의 핵심은 속도를 서둘지 않고 주변을 관찰하며 즐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며 이 꽃처럼 나도 새롭게 피어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 혼자 걷는 게 불편하시면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산책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거기서 같은 나이대의 분들과 함께 걸으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겨요. 이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아침 산책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을 뻗거나 목을 돌리는 동작으로 몸을 풀면 관절이 덜 피곤해져요. 둘째, 안전을 우선하세요. 미끄러운 길을 피하고 편안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셋째, 산책 중에 감사한 점을 세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고마워 같은 생각이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환심리 연구에서 나이 든 분들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산책을 하니 행복지수가 15% 상승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방법을 통해 아침 루틴이 사랑의 불씨를 지피는 시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산책에서 우연히 만난 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을 느끼실지도 몰라요. 정말 멋진 일이죠? 이제 다섯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와 반성을 통해 감정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과거의 추억이 더 자주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감사한 점을 적어보는 습관이 감정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 방법은 굿모닝 루틴의 또 다른 측면으로 아침 루틴의 일부로 포함되면서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와 산책 후에 간단한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간단히 말해, 감사함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 안에서 타인에 대한 친밀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72세 된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시면서 그게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과거의 아쉬운 점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다고 적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졌어. 그 덕에 옛 친구가 다시 연락해 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의 실천 방식을 세부적으로 나눠보죠. 먼저, 아침에 10분 정도를 할애해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했고, 산책에서 아름다운 꽃을 봤어.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었어라고 적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과거의 추억을 반성적으로 되새기면 더 효과적이에요. 만약 배우자와 헤어진 아픔이 있으시다면 그분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에 감사해라고 써보세요. 이게 감정을 치유해주고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두 번째로, 이 일기를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점이 있어.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쓰면 그게 대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돼요. 제가 본 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대요. 세 번째로, 감사 일기를 쓰는 걸 습관화하세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며 적어보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분들이 매일 감사 연습을 하니 우울증 증상이 25% 줄었다고 해요. 이는 감정의 친밀감을 되살리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에요. 이 5번째 방법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죠. 예를 들어, 제가 만난 69세 된 분은 아침에 일기 쓰기 후에 사진을 찍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하루의 첫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면 그게 추억이 되더라고 하시면서 그 사진을 동아리에서 공유하시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셨어요. 또 다른 예로, 만약 혼자 사시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감사 일기를 공유해 보세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오늘 감사한 점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과 공감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방법의 포인트는 감사함이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타인과의 연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루틴에 감사 일기를 추가해 보세요. 어쩌면 이 작은 습관이 오랜만에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를 불러일으킬지도 몰라요. 이 4번째와 5번째 방법들을 통해 아침 시간을 사랑을 되살리는 황금 시간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정말 간단한 일상이지만 이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와 산책, 감사 일기를 결합하면 하루가 더 밝아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여러분, 방금 감사 일기를 통해 감정을 풍부하게 만드는 5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며 건강한 아침 식사와 산책, 감사 일기를 결합하면 하루가 더 밝아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정말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오네요. 이제 요 굿모닝 루틴의 마지막 포인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루틴의 6번째 요소는 간단한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에요. 명상은 나이 든 분들께 특히 유용한 도구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타인과의 친밀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75세 된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시면서 그게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하루 10분씩 시도해보니 마음이 맑아지더라. 그 덕에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됐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6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며 명상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풀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방법이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6번째 방법은 아침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연결감을 키우는 것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감정의 파동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의 아쉬움이나 현재의 고독감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죠. 하지만 명상은 그런 감정을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예요. 제가 생각해보니 젊을 때는 바쁜 일상 때문에 명상을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돌아보는 게 딱 맞아요. 이 방법은 굿모닝 루틴의 마무리 단계로 감사 일기나 산책 후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먼저, 명상의 기본을 알아보죠.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행위예요.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신 후에 10-15분 정도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깊게 숨을 쉬며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 68세 된 이웃 어르신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어요. 그분은 명상을 시작한 후에 옛날 추억이 떠오를 때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 그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의 실천 방식을 세부적으로 나눠보죠. 먼저, 적합한 환경을 준비하세요. 집안의 조용한 방이나 베란다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 9시쯤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시작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만약 처음이라면 유튜브나 앱에서 초보자용 명상 가이드를 따라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께 깊은 숨쉬기 명상을 추천해요. 눈을 감고 이날래 들숨 할 때는 행복한 추억을 떠올려라고 생각하고 exhale 날숨 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줘라고 중얼거려 보세요. 이 과정에서 과거의 사랑스러운 순간을 떠올리면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돼요. 두 번째로, 명상을 매일 습관화하세요. 매일 아침 루틴에 포함시키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0세 된 분은 명상 후에 오늘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게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셨어요. 그분은 동네 커뮤니티에서 명상 모임을 시작하셔서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친해지셨어요. 세 번째로, 명상을 통해 감정을 연결하세요. 명상 중에 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어라는 긍정적인 말을 되새기면 그 에너지가 타인과의 관계로 확장돼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일 명상을 실천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사회적 연결감이 증가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에서 나이 든 참가자들이 8주 동안 아침 명상을 하니 우울감이 30% 감소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쩌면 이 명상이 오랜만에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를 불러일으킬지도 몰라요. 이제 이 6번째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명상 도구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편안한 쿠션이나 부드러운 음악을 준비하면 더 집중하기 쉬워요. 저는 한국 전통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추천해요. 둘째,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15분으로 늘리는 거예요. 셋째, 명상 후에 기록하세요. 감사 일기처럼 명상 중에 느낀 감정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명상에서 옛 사랑의 추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따뜻해졌어라고 쓰면 그 감정이 더 강하게 각인돼요. 만약 건강 문제로 앉아있기 어렵다면 누운 상태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누운 명상을 해보세요. 제가 만난 한 73세 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매일 명상을 하시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니 주변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팁들을 실천하면 명상이 단순한 루틴이 아닌 사랑을 되살리는 열쇠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침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연결이 생겨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제 7가지 방법의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죠. 7번째 방법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소셜 활동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다시 시작하려면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이 방법은 앞서 이야기한 5콜 모닝 루틴의 전체를 바탕으로 하면서 아침 루틴을 넘어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 산책, 감사일기, 명상을 실천한 후에 그 에너지를 활용해 소셜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제가 아는 67세 된 어르신 한 분은 이 방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가셨어요. 그분은 아침 루틴을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겨서 지역 클럽에 가입했어.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가 제 감정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됐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의 핵심은 매일 작은 노력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졌으니 이 기회를 활용하세요. 먼저 소셜 활동의 종류를 알아보죠. 예를 들어 동네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 클럽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취미 관련 모임이에요. 사진 동아리, 책 읽기 클럽, 아니면 요리 수업 같은 거요. 만약 온라인 활동이 익숙하시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에 가입해 보세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 모임 같은 곳에서 오늘의 감사한 점을 공유하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제가 경험담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한 69세 된 분은 온라인으로 시작한 채팅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로맨틱한 감정을 느꼈대요. 그분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열리더라고 하시면서 그 만남이 삶의 활력을 더해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의 실천 방식을 단계적으로 나눠보죠. 먼저, 관심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이 주말에 가까운 공원에서 열리는 모임에 가보자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세요. 한 번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매주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 매달 동창회를 가며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다 보니 새로운 사랑이 싹 트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만남에서 친밀감을 쌓으세요. 예를 들어, 모임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대화가 깊어지면 함께 산책하거나 차 한 잔 마시는 기회가 생겨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나이 든 분들이 소셜 활동에 참여할 때 감정적 친밀감이 40% 증가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1회 모임에 참가하니 우울감이 줄고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통해 사랑의 불씨를 지필 수 있어요. 어쩌면 이 활동에서 뜻하지 않은 만남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 7번째 방법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안전을 우선하세요.
새로운 모임에 갈 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두고 가능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둘째,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세요. 체력이 약하다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피드백을 기록하세요. 매번 활동 후에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매일 일기를 쓰시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니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야 라고 적으셨어요. 이 팁들을 실천하면 소셜 활동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랑을 되살리는 도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7가지 방법들을 통해 65세 이후에도 감정과 친밀감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정말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을 종합해보죠.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여정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 루틴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소셜 활동으로 연결을 확대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후에도 삶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비디오를 본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디는 용기를 가지세요. 어쩌면 내일 아침 건강한 식사와 산책, 감사일기, 명상을 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면 5.